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신조임의 사랑 이야기가 또 이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나누던 스타일의 책 나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워낙 이제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마치 답인 것처럼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프란츠 카프카의 생애와 이 소설의 내용을 비교해서 주제에 대해서 이 작가의 작품들의 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프라하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에요. 체코 프라하 태생입니다. 유대계 이제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자수성가형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강인한 삶을 강조했고요. 형제가 셋, 여동생이 둘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제 형제가 둘이 금방 죽고 카프카만 남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카프카가 집안을 일으킬 아주 중요한 아들로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동유럽이 언제나 그렇듯이 독일이 강하면 독일의 문화를 강하게 받고 러시아가 강하면 러시아의 문화를 강하게 받듯이, 그리고 언어도 많이 섞여 있었던 것처럼 체코도 그랬습니다. 체코의 특히 프라하는 이개국어 독일어와 원래 이제 토착어가 이제 좀 많이 혼용되는 상황이었는데 상류계층은 독일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연히 카프카를 독일어를 사용하는 학교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독일계로서 이제 법학을 전공하게 해서 법학 박사까지 학위를 따게 되는데요. 출세의 길을 밟아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카프카가 이제 글을 쓰기를 간절히 바랬고 이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생계의 지원이 끊겨요. 그러면서 카프카는 이제 금융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밤에 글을 쓰는 이제 그런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도시에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였고,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였고 업무 강도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기계처럼 일을 해야 됐던 그런 시기였어요. 거기서 이제 밤에 글까지 쓰니 어떻게 이제 건강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폐결핵에 걸리게 되고 40세의 나이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단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도중에 이제 약혼을 3번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다 결혼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글을 못 쓰게 될까봐. 그만큼 카프카는 자신이 꼭 글을 써야겠다는 어떤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가족의 반대까지도 무릅쓰고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의외로 작품은 뭐랄까 조금 무기력한 분위기, 몽환적이면서도 무기력한 분위기의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변신도 좀 그런 계열의 작품입니다. 변신한 작품의 주인공 그레고리가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자기가 곤충, 벌레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회사에 출근도 못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그레고리는 그 소설 안에서의 주인공입니다. 그레고리는 계속 어떤 고민을 하느냐. 내가 돈을 못 벌면 가족이 어떻게 될 텐데. 내 여동생을 학비를 대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레고리라는 인물은 사실은 그 곤충이 되기 전에 어릴 적부터 돈을 벌던 사람이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돈을 잘 못 벌었기 때문에. 내내 그 생각만 합니다. 가족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가족이 이렇게 가장처럼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곤충이 돼버렸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자 가족들에게 너무도 쉽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죠. 이런 소설의 내용이 사실은 당시 그 유럽과 카프카가 살던 세상의 분위기이기도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누구 안에 거들떠주기 어려운 상황. 너무 치열하게 살아야 됐기 때문에 서로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죽기 살기 일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을 그런 상황에서 살아갔던 시대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신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내용을 조금 모르실 분이 궁금해하실까봐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아서 그 상처가 덧나서 죽게 되고, 죽을 때도 주인공이 이제 쓸모가 없었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이제 심정을 표출하면서 조용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족들이 짐덩이가 사라졌다라고 여기면서 각자 자기 할 일 하면서 즐겁게 소풍을 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소설의 주제가 그럼 열심히 일하지 말라라는 건가? 그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입장의 어떤 실존주의적 철학의 그 사조를 담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레고리라는 그 소설 속의 인물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닌 거죠. 자신이 태어난 집안 환경과 가정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일했던 거고, 놀랍게도 자신은 끝까지 가족을 생각했지만 가족은 이제 쓸모없어져 여지없이 버리는 어떤 그런 삭막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프카의 삶과 비교했을 때도 좀 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형태를 살지 않게 되자 생계가 끊기게 되었고 무리해서 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글을 쓰는 카프카의 모습은 실존주의 철학에서 피트성이가 되게끔 나의 존재론적 이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의 존재를 이제 스스로 이제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그 처절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어떤 주제를 삶 속에서 인생을 직접 보여주는 형태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렇게 투쟁적인 모습이 보여지진 않아요. 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들입니다. 그럼 뭐 열심히 살기는 살되 그냥 인생은 원래 이렇게 재미없는 거 받아들여, 뭐 이게 주제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고요. 의문을 갖고 살아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주제의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곤충으로 변해서 출근을 할 수가 없는데도 출근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 소설에서 계속 나와요. 이 그레고리는 원래 군대도 너무 잘 생활했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결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철저히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게 굉장히 강조해서 나와집니다. 근데 이제 벌레가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도 마치 강박관념에 붙들린 사람처럼 자기가 그렇게 벌레가 된 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요. 계속 어떻게 하면 가족을 먹여 살릴까 그 생각만 합니다. 톱니바퀴처럼 계속 돈을 이만큼 벌어야 이게 해결되고, 뭐 돈을 이렇게 해야지 뭐 아버지가 뭐가 빚이 뭐 없어지고, 뭐 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한 주제만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그레고리인데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은 하면서 살으라는 어떤 목적의식을 준 것 같습니다. 막상 그럼 이제 그렇다고 그런 경쟁사를 다 때려치고 그럼 거지로서 살았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살기는 살되 나의 존재론적 가치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성찰을 하라는 거죠. 그거 뭐 생각하면 뭐 돈이 나옵니까? 더 머리 아프고 힘들기만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때 바쁜 중에서도 좀 더 삶의 의미가 있는 것들을 행하게 될 것이고 무언가 자기 성향과 적성에 맞는 것들을 시도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카프카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문제의식, 무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이제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도 바쁘게 살아가시는 중에도 왜 사는 거고 왜 이렇게 생활이 진행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찾을 수는 없지만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더 가치 있고 나한테 맞는 어떤 그런 행복의 요소들을 사이사이에서라도 찾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